반갑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그 과분한 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뵈니까 어제도 제가 대전에서 그 존경과 배려 포럼이라고 하는 그 포럼에서 이 만찬 모임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건강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른 아침에 이렇게 또 모이셔가지고 학습을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이 우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더라도 건강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 경영에 언제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에 호흡으로 들어오는 독성 물질만 해도 얼마고, 여러분이 먹는 그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들어와 축적되는 독성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들이 적지 않아서 지금 보도는 일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1년에 걸프전에서 사망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연사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의료관계법령의 핵심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료 집단 간의 이권을 국가가 법과 제도로서 보호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이 모순이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의 법과 제도의 그 틀이 국민의 건강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의료 집단 간의 이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양의사가, 현대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침을 놓으면 국가가 불법 의료 행위로 간주해서 처벌합니다. 미국에서 미국 유수의 병원장들이 침을 놓는다고 처벌하냐? 알아보십시오. 전혀 그런 예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한의 업계의 이권을 침해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법과 제도로 막아버립니다. 그 현대의학을 전공한 양의사들이 침을 공부하지 않고 쿡쿡 찌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의학의 가슴을 열고 다른 의학의 지식을 습득하고 침을 공부한 뒤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침을 놓는데 국가가 법과 제도로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한의사들이 진맥을 하다가 옛날에 보면 사진이라고 그러죠. 그런 진맥을 하고 그 기술도 높여야 되겠지만 MRI나 CT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진단하면 한의학이 됐든 양의학이 됐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법으로 이것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미국이 의사와 약사가 대립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울산지법의 부장판사인 황정복 판사가 그걸 통렬히 비판하는 그 강연을 하면서 책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판사니까 뭐 오죽 법을 잘 이렇게 읽고 분석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책 3권의 책을 내서 거기에 우리나라 의료관계법령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 법이 낮잠자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되고 제정이 이래 50년 넘게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직 판사의 입에서 대한민국 의료관계법령은 제정신 가지고 만든 법령이 아니라 미친 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말을 고약스럽게 하는 그 판사를 탓할 게 아니라 그 판사가 말한 것은 좀 뭐 그렇게 썩 아름답게 말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산의학에서 인산 김일원 선생이 그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한국의 농림축산물은 세계 전 지구상 모든 것에 비해서 최고의 훌륭한 약재다. 즉 대한민국 천일염은 이 지구상 최고의 면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는 모든 농림축산물
정말 훌륭한 약들입니다. 홍화씨, 마른 명태, 조기, 그 다음에 오리에게 유황을 먹인 유황오리, 또 한국의 소금이 명약이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이 대나무에 넣고 법제를 해서 이 죽염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저는 제 선친의 의학 이론과 그 내용을 핵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제가 기자가 됐습니다. 그 목적으로 제가 책을 펴냈습니다. 그 목적으로 지금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달 10만 부가 넘는 이런 월간지를 만들어서 우리 인산과 회원가족 12만 가정에 늘 이 책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보내는 내용에 이번 책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19페이지에 누구나 명의가 될 수 있는 참의료 묘법이다 이랬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좀 알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영문 번역도 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누구에게나 조물주가 또는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이 세상에 낼 때 명대로 살 수 있도록 의학기관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명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람 몸 안에는 이 진정한 의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행위라는 이름 아래 우리 몸의 진정한 의사, 하늘이 부여한 훌륭한 참 의료인이 낮잠을 자거나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즉 면역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거나 파괴시키는 쪽으로 의료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과 함께 자연의 이치에 맞게 순리적으로 삶을 영위할 필요가 있고 병이 걸려도 자연으로부터의 경고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이 불합리한 생활을 했는지 순리적이지 못한 생활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빨리 순리 자연의 삶으로 돌아가고 내 몸의 병도 순리적으로 퇴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생기지 않은 병은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어렵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흔한 식품 속에 그런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비밀이 첫 번째로 제시한 게 1986년에 펴낸 저희 선친의 저술 신약치를 통해서 제1번이 이 신비의 식품의학 주겸 이래가지고 제1장을 장식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짜게 먹으면 해롭다, 소금이 해롭다.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지금 국가의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또 식약청장께서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영원한 섭취를 현저히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러고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백성이 돼가지고 뭐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뭐합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짜게 먹으면 해롭다, 소금이 해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혹시 이 자리에 짜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전 세계 의료진들이 식품영양학자가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돌아버리지 않은 사람인다면야 짜게 먹는 사람 지금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짜게 먹는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데 짜게 먹으면 해롭다 라는 말을 왜 할까요? 그리고 소금이 해롭다, 술이 해롭다, 소금이 해롭다, 뭐가 해롭다? 소금이 해로울 리가 있습니까? 소금은 우리 인체 필수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오히려 죽지만 먹으면 그 생명물질인데 그 다음에 물이 해롭다 말할 수 있습니까? 밥이 해롭다, 육류가 해롭다. 뭐 육식이 좋으냐 나쁘냐 너무나 두리뭉실한 얘기인데 소금이 몇 종류입니까? 자 그렇게 하면 뭐 기니까 식품영양학 교과서에 가끔 가다가 정신이 돈 사람은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많이 먹어서 위험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정신 가진 사람은 제 식성대로 먹는다. 만고불변의 섭생의 진리가
제 식성대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성은 자기 몸의 활동이나 생각 여하 또 날씨에 따라서 그 사람 체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알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소금물을 타서 짭짤하게 해놓고 요 뒷산 언덕에 가서 땀을 한두 시간 흘리고 와서 그게 그 사이에 증발해서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진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입맛은 낮았는데 땀을 한두 시간 흘리고 와서 이걸 마셔보십시오. 분명히 아까 짭짤했는데 완전 맹물처럼 느껴집니다. 내 몸에 염분 피로량이 증대된 겁니다. 피로량이 증대되면 더 먹고 채워졌으면 덜 먹고 짜다고 느껴지면 물 타거나 밥을 타고 이렇게 다 알아서 하는데 남이 소금 먹는 걸 감나라 배나라 왜 그렇게 많이 먹냐 적게 먹냐 국가가 국민의 소금 먹는 것까지 뭐라 한다. 그러면 다음은 뭡니까? 물은 하루에 몇 cc를 먹고 그 이상 먹지 마라. 밥은 몇 g을 먹어라. 김치는 몇 g을 먹어라. 이거 한 겁니까? 소금의 필요량은 다른 음식과 똑같이 땡기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상식을 국가나 전 세계 의료진들이 범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더 극렬하게 미국 사회에서는 소금을 안 먹으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의료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미국의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그 박사님 한 분도 전 미국 고혈압학회 회장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소금이 1000mg 섭취가 줄 때 사망률은 10% 늘어난다 이랬습니다. 그런 주장을 위시해서 짜게 먹으면 해롭다 아니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더 해롭다 이런 논의가 다양한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99%가 짜게 먹으면 해롭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은 의심이 조금 들지도 모릅니다. 제가 본업이 소금 장수니까 열받아서 그런가 보다. 소금이 안 팔리는가 보다. 아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애초에 소금 장사도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했고요. 이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책을 1100페이지짜리 책을 펴냈는데 이 책, 이 원고, 이 간연 이런 내용들 다 소금의 진실이 뭐냐 또 의학적으로 뭐가 정답이냐라는 것을 제가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때 정말 저희 선치는 짜게 먹으면 해롭다. 짜게 먹는 사람 없어. 한국 사람 많이 먹는 건 한국 사람이 그만큼 필요해서 저 북쪽 가면 소금 섭취가 줄고 남쪽 가면 소금 섭취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짭짤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후 탓도 있고 또 날이 더우면 소금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추우면 덜 먹고 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더 먹어야 됩니다. 지금 과거처럼 그런 규제도 안 되고 과거에는 천일염이 법으로 식품으로 규정되지 않고 광물로 분류돼서 상공부 소관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45년 동안 맹위를 떨치고 국민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 대한민국의 영관리법이 2008년 3월 28일부로 대통령 영이 마련되면서 개정 영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주요 골자가 과거에는 천일염이 식품이 아니고 광물이라서 식품 제조 가공, 김치 제조, 된장, 간장, 또 신라호텔 어디고 식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리하거나 정제염만을 써야지 천일염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됐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런 법이 있었는지를 아는 국민도 별로 없고 알아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해서 여전히 모든 음식을 조리하는 곳은 현재도 정제염을 99.9%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이고 빵이고 과자고 전부 지금도 정제염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뇌리 속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만든 훌륭한 소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 속에는 순수 염화나트륨이 99%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세안 갯벌 염전에서 햇빛에 의해 증발된 그런 천연물질이 아닙니다. 동해바다 석유화학공업단지에 공업용 수를 대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였는데 탄력공업을 해서 부산물용으로 나온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먹을 양의 2~3배가 됩니다. 이것을 법으로 먹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위암을 발생시키고 간암을 발생시키고 모든 혈압과 이 당뇨와 이런 병들을 유발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는데, 이 이야기 제가 2006년 7월 그 광주 MBC TV에서 TV 특강을 했는데 전부들 반대하는 거예요. 이 얘기 나가면 그 반대 세력에서 얼마나 방송국이 씹히고 난리를 치려고 이걸 보도합니까? 라고 하는데, 아주 고집스러운 그 방송사 사장님이 이게 이치에 맞고 오르면 내는 것이지, 그래 매스컴의 종사자가 기본적인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남이 반대하더라도 옳은 거면 해, 이래가지고 90분 동안 방영이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천일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전남지사도 박준영 지사님을 비롯해가지고 그 지역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합심 노력을 해서 2년 뒤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을, 그 훌륭한 자연항생제인 이 천일염을 지금 2008년 3월에야 식품으로 간주돼서 우리 식탁에 오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현재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법은 법이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뭐 개정됐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대부분 그냥 짜게 먹으면 안 좋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질이 좋은 소금을 자기 식성에 맞게 먹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말한 대로 좀 넉넉하게 먹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업에 돈이 부족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생깁니다. 인체 소금이 부족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생깁니다. 옛날에 셀러리맨이라는 어원이 어디서 나왔죠? 솔트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 노동의 대가를 소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지급한다, 대가를 지급한다는 게 솔트에서 유래가 돼서 셀러리맨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보통 자 슬픔의 대가로 눈물을 흘리면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무슨 물이죠? 소금물입니다. 신진대사의 결과로 나오는 소변, 맹물 소변 나오는 분 혹시 있습니까? 또 노동의 대가로, 운동의 대가로 나오는 땀, 땀이 맹물 나오는 사람 있어요? 송장에게서만 맹물이 나옵니다. 모든 대가를 지급하고 우리 몸속에서 물이 나기 위해서는 소금이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부족되면 너무나 생명이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는, 그리고 소금은 체온을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민주지산에서 특전사 요원들 몇 명 얼어 죽은 거 보셨죠? 저는 그런 것을 해마다 합니다. 그 뭐 지리산이 어디 눈이 허리까지 차는 데를 늘 하는데, 그런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 동사했다. 너무나 싱겁게 먹으면 땀 많이 흘리면 저체온증에 바로 사망합니다. 이런 위험한 걸 생각하지 않고 질이 좋은 소금을 가지고 식성대로 먹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고, 그 다음에 질이 좋은 소금을 넉넉히 먹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린다라고 하면 막 퍼먹는 게 상책입니다. 이만큼씩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위험한 얘기를 만약에 이렇게 드리면 제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소금을 이만큼이 아니라 이거 반만큼만 먹어도 3일만 먹으면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하겠어요? 우리 소금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해도 이 우리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거꾸로 잘못 알고 있냐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 제가 뭐 여기서 꼭 드려야 될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우리 몸의 면역 기능, 자연 치유 능력, 이런 걸 일깨워서 스스로 노력하면 우리 몸에 혈압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뇨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암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암이 걸리고 당뇨가 걸릴 때 결국 실명을 하고 다리를 자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면역 기능이 현저히 없어져 가지고 암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암덩어리가 커지고 당뇨가 악화돼서 눈이 멀고 다리를 자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면역 기능이 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없이 우리 몸의 모든 병을 우리 몸 자체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 조절이 안 되죠. 조절 기능이 없어져 버리죠. 또 당뇨에 인슐린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인슐린 기능이 생산 공장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배추값이 비싸다고 중국에서 왕창 들어오니까 농민들은 배추 다 갖다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 참 대증요법을 계속 쓰다 보면 우리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대중요법을 왜 쓰냐고요. 이 죽염을 많이 먹고 피가 맑아지고 면역 기능이 정상이 돼서 우리 몸이 병을 물리치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의 황제가 된 사람이 판단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 몸의 이 자연치유 의사들이 활동을 해서 병을 근본적으로 물리쳐서 평화를 찾고 건강을 되찾게 하는 것이 순리고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의학, 자연요법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걸 갖다가 대체의학이니 인간요법이니 해가지고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재현성이 분명하고 의학적으로 검증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주겸 제3친이 제시한 홍화씨, 유황오리 이런 것들이 학술지에 논문만 발표된 것만 해도 수백 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이, 모든 이론들이 저희 선친의 그 의학 이론 제시하는 것들을 지금 검증 확인해주고 있는 단계인데 그것이 미처 확인 아직 단계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면 믿지를 않고 안 쓴다. 죽염을 많이 먹든지 오리를 많이 먹든지 명태를 많이 먹든지 홍화씨를 많이 먹든지 많이 먹어서 요만큼도 해롭다면 제가 어느 이상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고 다만 죽염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드시면 여성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한 2달, 3달 사이에 죽염을 뭐 왕창 엄청나게 먹잖아요. 혈색이 말도 못하게 고와져가지고 오만 인간들이 따라다니면서 커피 한잔 합시다 하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여성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라 이런 거지. 다른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소금에 대한 것도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또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됐는데 갑자기 뭐 털보가 올라가서 뭐 한마디 한다고 금방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런 자료들을 오늘 여러분과 참 소중한 인연인데 말씀을 하시면 주소를 어디 성공회에서나 알려주시면 이 책을 우리가 발행할 때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자택으로 다 우승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시간 내셔서 또 저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참 의료를 자각해서 또 실천해서 이 건강하게 천수를 다 누리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그 한마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상 이론과는 정반대인데 특정 의학을 제가 뭐 비난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뭐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학적으로 참의학의 진실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을 인상의학 잡지 또는 저희 선친의 신약본초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참의료를 꼭 자각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귀한 시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참 기쁘고요. 또 여러분이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두서없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